달러 환율이 1,493원을 돌파하며 우리 경제의 최후 심리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1,500원이라는 무시무시한 벽 앞에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재산들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은행에 가면 대출 만기를 조용히 연장해주며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던 따뜻한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빌린 원금을 당장 내놓으라고 압박받는 일만 2,000가구의 처절한 비명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차가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그 비싼 아파트 전세가가 어째서 5년 전 가격으로 뚝 떨어졌는지 그 속에 숨겨진 진짜 공포의 실체를 알게 되시면 아마 오늘 밤잠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아파트의 자존심이라던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매물이 불과 2달 만에 5배나 산더미처럼 쌓여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중 은행금리가 어느덧 7%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는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오늘 하나씩 냉정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특히 정부가 은밀히 준비 중인 대출 규제의 3차 대책이 과연 여러분의 지갑과 노후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 저와 함께 아주 깊이 있게 확인해 보시죠. 이런 생생한 현장의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진심 어린 응원의 댓글 한 줄로 저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파도가 여러분의 거실까지 들이닥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우리 동네 아파트값만 들여다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큰 판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 중동에서 총성이 들리고 기름값이 $100를 넘나들면 그 불길은 결국 우리 집 주방 가스레인지와 거실 보일러까지 소리 없이 옮겨붙는 법이죠. 특히 요즘 뉴스에서 환율이 1,493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들으실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철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나이대 분들은 1,500원이라는 숫자만 들어도 97년도 그 힘들었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 절로 미간이 찌푸려지곤 합니다. 오늘 마감된 환율이 1,493원을 찍었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갈 때처럼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달러를 사려면 이미 1,518원 이상을 줘야 하니 사실상 고환율 시대는 우리 삶 한복판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셈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미친 듯이 치솟으면 우리가 수입해오는 밀가루며 고기며 기름이며 안 오르는 것이 없으니 장바구니 물가가 무거워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10,000원 한 장으로 시장에서 이것저것 고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배추 한 포기 집어들기도 겁이 나는 것이 지금의 가혹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며 국제 유가까지 요동치고 있으니 우리의 지갑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된 것이죠. 기름값이 오르면 물건을 나르는 트럭의 연료비가 오르고 결국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의 반찬값까지 도미노처럼 가격이 뛰게 됩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내 월급과 연금은 제자리이니 이보다 더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나라의 빈문서라고 할 수 있는 국고채 금리까지 발작을 일으키며 3.339%까지 튀어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에서 빌리는 돈의 이자가 이렇게 비싸지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은행에서 빌리는 대출 이자가 안 오르고 배기겠습니까? 결국 환율과 기름값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국채금리라는 바람을 타고 우리 집 대출이자라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밀려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 뉴스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 돌아가는 큰 흐름을 반드시 냉정하게 챙겨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것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거대한 거품이 걷히기 시작하면서 시중 은행들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일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과연 7%라는 미친 금리가 우리네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그 처참한 현장을 다음 이야기에서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날아오는 은행의 이자 안내 문자 보기가 겁나지는 않으십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비싸고 내일은 또 얼마나 오르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나날의 연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5군데 큰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느덧 7%라는 무시무시한 고지 바로 앞까지 차올랐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상황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농협은행의 경우로 보면 5년 주기형 변동금리 상단이 무려 6.84%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이달 초만 하더라도 6.52% 정도였는데 보름 남짓한 사이에 0.32%나 훌쩍 뛰어버린 것이죠. 0몇 %라고 하면 작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빌린 수억 원의 돈에 대입해보면 매달 나가는 가족들의 식비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는 거금입니다. 하나은행도 사정은 비슷해서 하단금리가 이미 5.3%를 넘어섰고 상단은 6.58%까지 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역시 가장 낮은 금리가 4.48%부터 시작해서 상단은 5.88%를 기록 중이니 이제는 어디를 가도 싼 이자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죠. 우리 나이대 분들은 예전에 금리가 높았던 시절을 다 겪어보셨지만 지금처럼 물가는 오르고 내 지갑은 얇아진 상태에서 맞는 고금리는 그 무게가 차원이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마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이 앞다투어 자금을 회수하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공포가 재현되는 듯한 기분마저 듭니다. 왜 이렇게 은행들이 앞다투어 이자를 올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은행들도 돈을 빌려올 때 기준으로 삼는 국고채 금리가 3.339%까지 발작하듯 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금리는 가만히 묶여 있어도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금리는 통제를 벗어나 자기들 마음대로 날뛰고 있는 셈이지요. 결국 그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평범한 서민들과 이제 막 집을 산 자식 세대들의 어깨 위로 얹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퇴직금에 대출까지 얹어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분들이 매달 내야 할 이자가 2배로 불어나 쩔쩔매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벌이는 제자리인데 이자만 쑥쑥 늘어나니 외식 한번 마음 편히 못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 가혹한 현실을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이자 폭탄이 전세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출이자가 무서워진 세입자들이 전세를 외면하면서 강남의 그 콧대 높은 아파트들마저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아우성이라는데요. 과연 대한민국 부동산의 성지라 불리는 곳들에서 어떤 처참한 몰락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강남이나 마포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이미지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튼튼하던 성벽이 요즘 전세 시장에서부터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참으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처럼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동네들조차 전세가가 5년 전 수준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실 겁니다. 가장 먼저 반포의 자랑이라는 아크로 리버파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곳 34평형 전세가가 2021년 말에는 무려 2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기록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19억 원에서 19억 5천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 앉은 자리에서 5억 원이라는 거금이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24평형 작은 평수도 상황은 비슷한데 18억 5천만 원까지 갔던 것이 이제는 13억 원대까지 내려왔으니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 하나 살 때도 돈 1,000원 아끼려고 애쓰는 알뜰한 마음을 생각해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전세를 살려는 세입자들도 결국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야 하는데 금리가 7% 가까이 치솟으니 매달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월세보다 훨씬 비싸진 것이죠. 예전에는 10억 원을 빌려도 이자가 감당할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그 2배를 내야 하니 누가 선뜻 비싼 전세에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결국 세입자가 귀해지니 집주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강남의 성벽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도곡동의 대단지인 도곡 렉슬이나 송파의 헬리오시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000세대가 넘는 도곡 렉슬은 한때 19억 원을 줘야 전세를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13억 원대까지 매물이 나오고 있으니 무려 6억 원 이상이 깎인 가격이죠. 헬리오시티 역시 16억 원 가까이 찍었던 전세가가 이제는 10억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포의 대장주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13억 원이 넘던 전세가가 이제는 8억 원대로 주저앉았는데 이건 시간을 5년 전으로 돌려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수억 원씩 늘어난 집주인들은 지금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심정일 겁니다. 제때 돈을 돌려주지 못해 법적 다툼으로 번지거나 급하게 사채라도 끌어다 써야 하는 역전세의 공포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아파트 숲 뒤에서 수많은 사람이 보증금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소식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다주택자들을 향해 아주 강력한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는데요. 과연 3월 말에 발표될 그 무시무시한 대책이 여러분의 남은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부가 원래 2월 말에 내놓기로 했던 그 무시무시한 3차 대책 소식 들으셨습니까? 소문만 무성하더니 이제 3월 말이 지나면 그 실체가 온 세상에 드러날 모양입니다. 금융당국에서 이번 기회에 다주택자들의 돈줄을 아주 제대로 잴 수 있도록 칼날을 아주 날카롭게 갈고 있었다고 하니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3차 대책의 핵심은 아주 명확한데 바로 집을 여러 채 가진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만기를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은행에서 이자만 꼬박꼬박 내면 알아서 만기를 연장해주는 게 관례였지만 이제는 그런 편의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게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죠. 숫자로 따져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인데 지금 수도권에서만 당장 매물로 쏟아질 가능성이 큰 아파트가 무려 1만 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1만 채면 앞서 말씀드린 그 거대한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단지 하나가 통째로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과 똑같은 수준이니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수도권 아파트를 가진 임대사업자들의 대출만 2,000건 중에서 무려 83%가 바로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온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인데 원금을 당장 구하지 못하면 결국 경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시장에 급매로 던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장에 물건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매수세가 뚝 끊겨서 거래 절벽이라고 아우성인데 여기에 10,000채가 넘는 물량이 추가로 풀린다면 시장의 무게중심은 완전히 바닥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다주택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이제는 실행의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네 동네 부동산 지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참으로 궁금한 대목입니다. 결국 이번 3월 말에 발표될 대책은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수많은 집주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단두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금 상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쳤을 때 과연 몇 명이나 그 파도를 넘어서 무사히 육지에 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소름 돋는 지점은 이 정책의 여파가 이미 현장에서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크다는 둔촌동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심상치 않은 매물 폭탄이 터지고 있다는데 과연 그곳은 이 태풍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눈물겨운 금매 경쟁의 실상을 다음 이야기에서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단일 단지로 가장 크다는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려 1만 2천 가구가 넘는 그 거대한 단지가 요즘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잠 못 이루는 고민 덩어리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팔겠다고 내놓은 매물이 276건 정도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었지요. 그런데 불과 2달 만인 지금 그 숫자가 1051건으로 무려 5배나 산더미처럼 불어났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시장의 물건이 이렇게 갑자기 쏟아지는데 가격이 버틸 재간이 있겠습니까? 한때는 34평 아파트가 33억 원까지 찍으면서 강동의 기적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26억 8천만 원까지 뚝 떨어져서 매수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 집값이 6억 원 넘게 증발해버린 셈이니 집주인들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마치 전통시장에서 옆집 상인이 사과값을 1,000원 내리면 나도 1,000원 내리고 그래도 안 팔리면 또 1,000원 더 내리는 그야말로 눈물겨운 금매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어떤 분은 34억 원에 내놨다가 안 팔리니까 한 번에 4억 원을 깎아서 30억 원에 다시 올리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백화점 박앤세일도 아니고 참으로 씁쓸한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동구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에서도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아파트 34평형이 23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정작 포털 사이트를 보면 낮은 층도 아닌 매물들이 여전히 24억 원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화면에는 24억 원 밑으로는 절대 안 팔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적혀 있지만 실제 계약서는 그보다 1억 원 이상 낮은 가격에 도장이 찍히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시장에 가서 고등어 한 마리 살 때 상인이 10,000원이라고 적어놔도 막판에 떨이할 때는 7, 8천 원에 주기도 하지요. 지금 아파트 시장이 딱 그런 떨이 시장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보시는 가격표는 그저 집주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실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복덕방 사장님들도 입을 모아 말씀하시기를 손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집주인들이 알아서 수억 원씩 깎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들 하십니다. 겉으로는 가격을 지키는 척 버티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팔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왜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까요? 그 배후에는 1만 2천 가구라는 거대한 숫자가 품고 있는 잔혹한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다는데 그 실체를 다음 이야기에서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만 2천이라는 숫자가 감히 피부로 와닿으십니까? 웬만한 대단지 아파트 대여섯 개가 통째로 은행에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셈이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중에서 무려 83%나 되는 가구가 바로 올해 안에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는 소름 돋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보통 대출은 30년씩 길게 빌리는 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분들이 빌린 돈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장기주택담보대출과는 태생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보통 1년에서 5년 단위로 짧게 빌리고 매년 연장을 하는 식인데 이제 국가가 그 연장 버튼을 더 이상 누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평소 믿었던 친구에게 돈 1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서 내일 당장 전액을 다 갚으라고 통보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가 밀린 것도 아니고 집값이 당장 반토막 난 것도 아닌데 단지 집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원금 즉시 상환이라는 벼락을 맞게 된 것이죠. 그동안 이자만 꾸역꾸역 내며 버텨온 분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기분일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돈을 못 구한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만 채가 넘는 아파트가 한꺼번에 매물로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에 배추가 너무 많이 나오면 배추 가격이 똥값이 되듯이 아파트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이 거대한 빚더미를 어떻게 감당해낼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밤입니다. 우리 나이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금가락지도 시장에 지천으로 깔리면 제값 받기 힘든 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도권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이 딱 그 꼴입니다. 결국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현금이 메말라버린 유동성의 위기라고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집주인들이 속으로는 은행의 독촉 전화에 가슴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게 지금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과거 일본의 거품 붕괴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 생존의 열쇠를 다음 이야기에서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모두 위기라고 말하며 발을 동동 구를 때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라는 것이 결코 남의 눈물을 가로채는 요행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금을 쥐고 때를 기다린 인내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90년대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시작도 지금의 우리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 당시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불을 지킨 사람들은 결코 아파트 개수를 늘렸던 다주택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터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들은 은행 대출을 지렛대 삼아 집값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 믿었던 투기 세력이었지요. 지금 우리 상황도 그때와 판박이인 것이 환율 1,500원과 금리 7%라는 거대한 압력은 결국 빚으로 지탱하던 가짜 부자들을 시장에서 걸러내는 거대한 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잔혹한 숙청의 시간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사람은 바로 현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는 현명한 자산가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무리해서 집을 사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자와 배당으로 몸집을 불리며 시장에 만채가 넘는 급매물이 쏟아져 나와 가격이 바닥을 치는 그 순간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을 낮추고 방어막을 쳐야 할 때입니다.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빚을 낼 때 스스로의 분수를 알고 현금을 확보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위기는 오히려 인생에 몇 번 오지 않을 거대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번 시장의 대청소가 끝나고 나면 자산의 지도는 완전히 새롭게 그려질 것입니다. 무리한 빚으로 세운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허물어지겠지만 탄탄한 현금 흐름을 가진 분들의 성벽은 더욱 견고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의 성벽 뒤에 서 계십니까? 겉모습만 화려한 빚더미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언제든 기회를 낚아챌 수 있는 든든한 현금입니까? 이 냉정한 물음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다음 10년 농사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진실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숫자들이 참으로 매섭게만 느껴집니다. 환율 1,500원과 금리 7%라는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을 흔드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습니다. 이제 곧 3월 말에 발표될 정부의 3차 대책이 과연 시장에 숨통을 트여줄지 아니면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갈지, 그 결말이 참으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다가올 미래는 결코 친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이 거대한 정책의 칼날 앞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는 이제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다만 제가 오늘 전해드린 모든 분석과 실거래 수치들은 시장의 객관적인 흐름을 읽어내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내용이 결코 특정 아파트를 사거나 파는 직접적인 권유나 투자 조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소중한 자산의 운용 결정은 결국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에 달려 있으며, 저의 이야기는 그 판단을 돕는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4월이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1만 2천 가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 생생한 후속 소식도 가장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며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